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3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리고 논술이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대학 중에 이화여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화여대는요, 논술 70% 반영하고 교과는 30% 반영합니다. 그리고 요 교과 100%죠. 학생부 100%에 교과 100%. 그러니까 출결 봉사를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만 봅니다.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이제 인문 1하고 인문 2로 갈라지는데요. 요게 인문 계열이고요. 요건 사회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계열은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 이제 수리 논술이 아니고 경제 문제가 나온다.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 교과 문제가 나오고 경제 교과 문제에서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한 비례식 문제를 풀거나 또는 평균에 있어서 평균의 개념을 풀거나 이 정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뭐 많이 나와도 1차 함수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다 경제 교과의 문제를 활용합니다. 다음 인문 1은 언어 논술에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다고 했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 이게 계열마다 좀 다릅니다. 일단 인문 계열은요 3개 영역 합6입니다. 그런데 사과탐 중에 1개를 반영을 하죠. 그래서 사탐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가 3등급이다. 수학은 5등급이다. 영어는 1등급이다. 근데 사탐 하나가 2등급이다. 그러면 3, 2, 1, 2 이렇게 해서 합6이 되는 거죠. 6개. 그래서 이게 3합6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화여대에 진학하는 학생들 이런 구조로의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3, 뭐 영어 1, 사탐 2 이런 전략 씁니다. 자,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좀 쉽습니다. 최저 맞추기가 2개 영역 합 5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맞추면 되는데 단수 조항에 수학을 꼭 포함합니다.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서 고르는데요. 그럼 수학은 이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 3등급, 영어 2등급 이런 구조가 되든가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수학을 정말 못해요. 그럼 수학 4등급, 영어 1등급 그래도 합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열은 문과에 비해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다. 근데 수학은 3등급 정도 맞아야 되겠죠. 자, 스크랜턴 학부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매우 높습니다. 3개 영역 합 5인데 그러니까 인문계에 비해서 더 빡세죠. 그래서 이게 합 5가 되려면 뭐 국어 3등급, 영어 1등급, 사회탐구 1등급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합 5가 됩니다. 자, 물론 국어를 내가 잘 못한다. 국어가 5등급 나온다. 그럼 수학을 3등급 맞고 영어 1등급, 사탐 1등급 이런 구조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탐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논술 지문으로 나오느냐 하는데 인문 1에서는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교과보다는요 국어, 문학, 독서의 교과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과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건 21학년도 기출 논제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자, 물론 사회탐구의 제시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이때까지 사용한 거 보면 국어나 문학, 독서에서 많은 교재 거기서 제시문을 뽑아옵니다. 인문 2는 이제 사회계열이죠. 사회계열 뭐 이렇게 정치, 외교, 사회학과, 뭐 심리학과, 경제학과 이런 겁니다. 특이한 것은 바이오, 생명, 공학, 기계, 공학부가 있어요. 요거는 자연계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인문계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경제 교과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경제 지문을 활용하고 있네요. 생윤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아는 게 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수능으로 하는 학생들은 숫자가 너무 드무니까 한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신으로도 경제를 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수능도 안 하고 내신으로도 경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화여대 인문2를 가겠다고 작정했으면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학원에 오면 다 강의를 해줍니다. 박교논술 학원에 오면 강의를 해주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 개념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제 한번 기출 문제를 살펴볼게요. 22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 주로 문제가 뭐냐면 재심은 나를 요약하라. 요약형이 나오죠. 자, 그리고 뭘 논하라 그랬어요. 논하라 그랬는데 책임이라는 이 단어가 재심은 가의 화친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논하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설명하라는 말과 똑같은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논하시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설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는 설명 유형을 굉장히 많이 출제합니다. 비판적 읽기 관점을 요약하고 이건 2번 문제죠. 근데 그 관점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라. 또 설명, 요약 설명이 나옵니다. 마와 바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라. 동물 복지에 대해 바와 사의 주장을 비교하라. 그래서 이화여대 논술 문제는 지금 보세요. 논술 시험 문제가 유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요약형 여기 있어요. 요약. 기본적으로 요약이 잘 나온다는 거죠. 요약하고 그리고 설명하라. 요약 설명이 많이 나와요. 요약 설명.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것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비교, 요약, 설명 요 유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거나 뭔가를 견해를 주장하는 것 이건 잘 안 나와요. 자, 이제 인문계열 2입니다. 사회계열은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대비하라. 대조 비교하라. 그러니까 비교형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다의 관점에서 나의 역사관을 논하라. 이거 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을 논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평가하라 이거예요. 비판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이화에 대해서 논하시오 되어 있으면 주로 설명 아니면 비판, 평가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면 식량, 제시문 마의 조기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설명하라. 자, 교훈을 뽑아내서 그 교훈을 설명하라. 이런 설명형 유형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 수리가 나옵니다. 경제 수리가 나온다는 거. 그럼 비교 우위랑 해서 비교 우위가 나오네요. 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 이제 각 마을의 비교 우위제가 뭔지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를 알아야 되겠죠. 비교 우위가 뭔지 요 제시문을 통해서 금방 캐치해서 비교 우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천재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의 기본 개념, 우리가 내신이나 수능에서 봤던 기본 개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위해서 박기호 선생님이 논술 어휘집이 있습니다. 논술 어휘집 메가스터디의 인강이 있습니다. 이 어휘집 강의를 지금 3월 초에 오픈할 거니까 그 논술 어휘집 파트의 강의와 교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논술 어휘집에 경제 파트의 기본 개념들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산 가능 곡선은 하고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시오. 생산 가능 곡선 이런 거 아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경제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돼요.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x 제화의 개수, 요거는 y 제화의 개수. 그것이 만나는 점, 요 지점. 그래서 여기서 x제 1개, y제 5개.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생산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두 마을은 자급자족 경제에서 쌀과 배추의 생산량 비율을 1대2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각 마을에 1개월 동안 생산하는 쌀과 배추의 양을 구하라.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고 몇 개 생산할 수 있다.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데, 수리라고 하기는 좀 부적당하고 그냥 1차 함수 정도 풀 수 있는 정도고 비례식 정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수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간단한 계산 문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화여대 인문계열의 논술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연계열 문제는 이제 뒤에 김성주 선생님과 김지훈 선생님을 통해서 자연계열 수리 논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논술은 내신 반영 비율이 여러분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높습니다.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서 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10단위 과목만 반영하니까
실제 자기가 4등급일지라도, 그러니까 이화에 대해서 논술 합격자 이렇게 발표하면 내신 등급이 막 2등급 돼요, 합격자들이. 근데 그거는 이화여대 식으로 했을 때 2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학교에서 자기가 4등급일지라도 이화여대 식으로 계산을 하면 3등급대가 나오거나 2등급대 후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 발표하는 내신 등급 보고 우와 저렇게 내신 등급 높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형식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이 다른 거고 계산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자기 학교의 내신 등급 가지고 이화여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화여대식에 때려 넣었을 때 자기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허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화여대 논술에 대한 간략한 안내였습니다. 자, 지금 이화여대 준비하는 학생들 열심히 수능 최저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탐은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된다. 요거 여기까지 박기원 원수입니다.